네, 답답한 정치 이슈를 팍팍 때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펀치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고위원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거의 굳혀져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네. 대표 선거에 워낙 집중하기 때문에 네. 최고위원 선거는 그냥 오픈 게임 비슷하게 오픈 게임. 예, 계속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있어요. 인지도가 크게 작용하지 않아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근데 훨씬 이제 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컷오프 할 때 작용한 거죠. 컷오프 할 때. 지금은 오히려 여러 가지 당협 간의 당협의 또 분위기 또는 지역적인 분위기 이런 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 같아서 저도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언론 분석에는 상당히 유력한 걸로 나와 있던데. 조마조마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선거 때 언론 분석대로 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절대 믿지 않으시는군요. 네. 예. 이준석 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용태, 허은하 어떻게 보세요? 좀 사위 안에 진입할 가능성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가능성이야 어떤 후보든 있죠. 그리고 예. 이제 지금 문제 어쨌든 이슈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이하잖아요. 이런 전당대회에 이런 과거에는 있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언론의 주목을 받고 그것이 또 이제 유권자들에게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상당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른바 이준석계가 2명 들어갈 거다, 1명 들어갈 거다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것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주목을 받는 것과 당원들의 표심을 자극해서 실제 투표를 하게 만드는 부분은 그렇죠. 조금 다른 것 같고 예. 지금 후보가 이준석 한 사람이 나머지 4명을 일종의 진열 상품으로 내세워 놓고 이걸 이제 팔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끼어들잖아요. 수시로.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당원들이 어떻게 볼지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을 표로 연결시켜 줄지 아니면 전혀 다를지는 그것은 아직도 좀 미궁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게 이제 주목을 끄는 효과는 상당히 받았지만 또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이 또 당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후보가 이준석이라는 상징으로 되어버렸잖아요. 천하람 후보가 어제 TV 토론에서는 상당히 선전했다 이런 언론 분석들이 나오고 있던데 그랬습니까? 아니 저는 TV 토론 자체가 예. 과연 이 당내에 당대표를 뽑기 위한 TV 토론이냐 하는 데 대해서 좀 약간 의아심을 그렇군요. 가졌어요. 그리고 예. 잘하고 못하고 보다 어쨌든 지금 후보가 천하람 후보가 아니고 이준석 후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천하람 후보는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자꾸 갖게 만드는 것이 그게 이제 천하람 후보가 극복해야 될 문제죠. 예. 자신은 오히려 이준석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한 번씩 더 등장하잖아요. 이제 그것이 아마 본인에게는 제일 좀 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선이나 대선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1위인 사람이 항상 공격을 받기는 받아요. 네. 예.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많이 공격을 받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김기현 후보가 어제 같은 경우에 날리면 바이든 이거는 네. 천하람 후보나 이쪽에서 파놓은 프레임에 본인이 그냥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그 말을 먼저 하지? 그런 생각은 했거든요. 저는 지금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그게 무슨 이슈가 되는가. 의미가 있느냐? 예, 중요한가. 이래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또 거듭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울산 땅 투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특히 안철수 후보 센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도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를 되짚어 보면 네. 김기현 후보가 울산시장 재직 시절에 이제 울산시장 재선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을 그 조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김기현 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작을 한 게 있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나온 이슈가 바로 이 건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발 사건 또 고발 사건에 근거해서 뭐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한 사건이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그때 그 사건을 주도했던 당시 청와대의 그 핵심 주모자들이 뭐 정무수석실부터 시작해서 민정수석실까지 여러 사람들이 이제 구속되거나 뭐 재판에 넘어간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예. 지금도 재판 중이거든요. 예.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법원에서는 아직도 재판을 거의 진행을 잘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 만약에 그때 김기현 후보 측에서 조금이라도 그 법적인 어떤 잘못이 있었다면 뭐 정말 처벌을 받았지 않을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건은 그 당시 문재인 청와대에서 그 시도한 공작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전부 잠잠해졌거든요. 그때 당시 언론에 이미 이것이 수없이 보도가 되면서 나왔는데 그 검증을 다 거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뭐 유야무야 되었다면 또 뭐 수사미진이라 할 텐데 오히려 그 사건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당내 경선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점을 같이 놓고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대표는 김기현 후보가 지금 이 분위기가 네. 한동안은 김기현 후보가 상당히 열세에 빠지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현장 분위기가.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나경원 전 대표의 그 불출마 문제가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정리가 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천하람 후보가 나와서 천하람 후보가 2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집중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기대를 모으던 안철수 후보가 또 이제 깔아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사적으로 네. 김기현 후보는 안정권으로 들어가 버렸죠. 만약에 이변이 나와서 천하람이 2위가 된다면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전 대표가 하도 이제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실질적인 후보처럼 보이니까 네. 당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네. 뭐 그것이 함께 이제 결부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결부될 것이다. 지금 네. 천하람 후보가 보여주는 모든 모습이 천하람 후보는 계속적으로 자기는 이제 이준석을 극복하고 이준석보다는 나은 사람이다라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준석 대표가 더 설치니까 설친다는 말은 좀 죄송합니다만 더 이 전면에 나서니까 사실은 천하람 후보의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선거 때 나가면요. 예. 좀 그런 면이 항상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뭐 주인공은 따로 있는데 네. 실제로 나온 사람은 따로 있는데 네. 네. 그게 오히려 뭐 디스트랙션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일정하게 뭔가. 천하람 후보는 사실 뭐 네. 전혀 주목받지 못하던 분이었는데 또는 뭐 허은하, 김용태 이런 분들도 전혀 주목받지 못했는데 네. 이 이준석 퀴즈, 뭐 이준석의 아바타, 뭐 이준석의 어떤 각계무샤 이런 식의 그 첫 출발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시선을 분산시키는 상당 부분 이제 그 부각되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 이상으로 가려면 이제 조금 이제 시선 분산 다른 문제가 있겠죠. 네. 어제 김기현 후보가 최강시사에서 공천 때 대통령 의견도 들을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건 현실적인 이야기죠. 현실적인 이야기다. 네, 현실적으로 대통령 의견을 듣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대통령의 의견만 따라서 공천하겠다고 하면 이 공천관리위원회의 권한의 문제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지난 우리 21대 총선 때 보면 당대표인 김무성 전 대표가 사실은 당대표인데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그 전행을 막지 못하고 예. 공천관리위원회의 전행을 막겠다고 하면서 도장을 들고 이제 뭐 이른바 도장 들고 나르샤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예. 거기에 뭐 따르샤도 있었어요 또. 도장 따르샤도 들고 있었습니까? 예. 뭐 도장 들고 또 따라갔다 뭐 이런 그런 패러디까지 나와서 아주 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대통령과 당의 그 갈등 상황이 그런 극단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김기현 후보가 이제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나 당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판단을 가장 존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의견을 무시하다가 벌어진 참극이잖아요. 아마 그 생각을 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대통령 의견을 따른다라는 물어본다 이런 그 주장이 나왔을 때 공천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의 권한과 판단을 존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더 그 현장 분위기에는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윤핵관이라는 이 단어가 갖는 이미지가 이 경선 과정에서 더욱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서 좀 고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총선 때도 그렇죠. 이게 어떤 작용을 하지 않을까 걱정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윤핵관이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이 이제 결국 이준석 전 대표인데, 쓰는 단계부터 이른바 그 아주 낙인 찍기로 나쁜 그 감정을 넣어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 뭐 이런 의미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윤핵관이라는 표현은 결국 굉장히 나쁜 의미로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런 낙인 찍기의 효과가 된 것이죠. 오히려 이준석에서 시작됐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그 처음 시작부터 계속 나쁜 의미로 써왔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지금도 뭐 윤핵관이 나쁜 사람이다. 뭐 윤핵관이. 이준석 대표는 그 원래 뭐 윤핵관이었던 분들이 썼는데 그게 부정적 이미지화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이제 처음에 그 경선 당시에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라는 그 수식어를 달아서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당시에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그런 기사를 수차 게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가 누구냐, 이른바 윤핵관이 누구냐 하면서 계속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공격을 하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예. 이 말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야권 상황 짧게 이거 체포 동의안. 뭐 부결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당연히 부결시키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이 수사 중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과 또 합쳐서 또 구속영장이 또 청구가 될 거예요. 되면 그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이제 고민에 빠지겠죠. 뭐 한 번은 당대표니까 부결시켰는데 이제 또 이것을 끌어안고 부결시키고 나가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당이 버림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체포동의안이 계속 부결되는 상황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땡큐입니까? 이른바? 헌정을 무너뜨리고 정치를 뭐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장래에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민주당이 망하는 일이니까. 정치펀치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출근길